안녕하세요. 사연플렉스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얼마 전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엄마를 그리워하며 쓴 감동 사연입니다. 이제 곧 60이 되는 50대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얼마 전 엄마를 하늘나라에 보내드렸습니다. 노환과 치매로 요양병원에 모셨었는데 코로나로 면회도 자주 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임종조차 지켜보지 못한 채로 엄마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코로나 때문일까요? 장례식장도 썰렁하더군요. 저도 제 친한 지인들한테만 알리고 여러 명에게 알릴 수도 없더군요. 참 이 코로나 너무 밉네요. 엄마의 마지막도 함께 하지 못하고 가시는 마지막 길도 이렇게 썰렁하게 보내드려야 한다니요. 한가한 장례식장에 앉아 있다 보니 그간 엄마와의 추억이 하나 둘씩 떠오르는군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 저도 식당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예 손님 자체가 없는 날도 많았고요. 그런데 엄마가 걸어왔던 길을 떠올려 보니 지금 어려움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엄마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엄마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때는 1970년대 정말 모두가 힘들었던 때였죠. 하루 두 끼만 먹어도 다행인 시절이었어요. 저희는 3남매였습니다. 제가 막내였고요. 우리 집은 아주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빠가 버스 운전기사를 다니고 있어서 그래도 하루 세끼 걱정을 하지 않고 지내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위기가 찾아온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건이 너무 컸기에 저도 그맘때부터 어렸을 적 기억이 또렷하게 나네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새벽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일을 나가신 지 얼마 안 지났던 것 같아요. 아빠는 새벽에 일을 나가셨는데 아빠는 일 나가시기 전에 우리를 꼭 안고 나가셔서 다들 잠을 깰 수밖에 없었지요. 매일 새벽마다 우리를 깨우는 아빠와 말리는 엄마의 실강이 소리에 잠을 깼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날도 아빠가 깨워서 졸린 눈을 비비며 바느질을 하는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었어요.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는 괜찮냐고 물으셨지요. 그러고는 옷을 챙겨 입으시더니 큰언니에게 애를 보고 있으라 하시고 서둘러 나가셨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아빠는 새벽 첫 차로 운전을 나가시다가 술을 먹고 길바닥에 잠이 들어있는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하셨다더군요. 사망사고라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셨고 재판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경찰서에 다녀온 엄마는 며칠을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니 계셨어요. 우리들은 엄마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그렇게 며칠 후 엄마는 우리에게 옷을 챙겨 입으라고 하시더니 어디론가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 아빠가 잡혀있는 경찰서였지요. 아빠는 뭐하러 애들을 다 데리고 왔냐고 하셨어요. 우리는 간만에 본 아빠가 철창 너머에 있어서 아빠에게 달려들어 눈물을 흘렸지요. 당신 잘못도 없는데 왜 애들도 못 보고 그래요? 아니, 술 처먹고 길바닥에 누워 잔 사람 잘못이지. 엄한 버스기사는 왜 잡아쳐놓고 그래? 당신 잘못 하나 없으니 편하게 있어요. 곧 풀려날 테니까. 그리고 애들 걱정 하나 하지 마요. 내가 이것들 당신 나올 때까지 어떻게든 키우고 있을 테니. 알았죠? 민주 아빠, 있으면서 당신 건강 걱정하고 얼른 몸 건강히 나오기만 하면 돼요. 엄마는 일부러 경찰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그런 엄마를 보고 펑펑 우셨어요. 여태 아빠가 그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었죠. 그리고 며칠 후 우리는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가? 그래, 2층 집이야. 아래층엔 우리 가게가 있고 위층엔 우리 잘방도 있는 곳이란다.
야, 신난다. 우리도 드디어 2층 집으로 가는구나. 철없던 저는 단칸방에 살다가 2층 집이라 하니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옆집 아저씨의 도움으로 트럭을 빌려 이삿짐을 내린 곳은 기찻길 옆에 허름한 2층 집이었어요. 정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허름한 집이었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도 어두침침해서 무서운 동네였습니다. 자, 우리 집이다. 엄마 아는 친척분이 엄마 사정을 듣고 빌려주신 거야. 엄마가 여기서 장사할 테니까, 그러니까 너네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우리는 동네가 무서워서 서로 꼭 붙어 있었어요. 건물 옆으로는 가끔 기차가 지나다니고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건물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골목에는 빨간색 불빛이 가끔 보였었죠. 이제는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기차역 근처 홍등가 골목길이었죠. 홍등가 골목길의 끄트머리에 곧 재개발이 될 비어있는 건물을 빌려주신 거였죠. 그날 우리는 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밤에도 기차가 다니더군요. 기차가 한 번씩 지나갈 때면 건물 전체가 흔들려서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너무 무서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그렇게 첫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언제인지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아래층이 시끌시끌해서 잠을 깨고 말았지요. 엄마는 어디에서 구해왔는지 큰 솥과 주방 그릇 등을 가득 가져와서 열심히 씻고 있으셨어요. 하늘이 돕는갑다. 그릇 사러 가는데 마침 쓰던 그릇 버리는 사람을 만나서 헐값에 한꺼번에 그릇을 구했다. 엄마는 아주 신나하셨어요. 그릇을 사러 가셨다가 고철로 교환하러 오신 다른 가게 그릇을 아예 통째로 다 들고 오셨더라고요. 쓰다가 버리려고 가져온 그릇들이니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래도 엄마는 그 그릇들을 종일 닦으셨어요. 다음날 새벽 엄마는 또 부지런히 어딘가를 가셨어요. 이번에는 큰언니와 함께 가셨지요. 저와 오빠에게 기차 위험하니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방에만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나가셨지요. 엄마와 큰 언니는 큰 마대자루를 2개나 들고 오셨어요. 언니는 힘이 들었는지 오자마자 대자루 뻗고 엄마는 마대에서 큰 뼈를 꺼내 물에 담궈 놓으셨어요. 그날 오후부터 연탄불에 큰 가마솥에 큰 뼈와 함께 물을 잔뜩 붓고 끓이기 시작하셨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엄마와 언니는 마장동에 가서 잡뼈를 주워 오셨다고 하시더군요. 가져가지 말라는 욕을 들으면서도 잔뜩 쌓여있는 뼈에서 못 쓰는 뼈 좀 달라고 사정을 해서 한두 개씩 모아 2마대나 챙겨서 오신 거였어요. 1층에 오픈한 가게는 간판도 없었어요. 아마 그 돈마저 아까우셨던 거였지요. 가게 앞에서 하루 종일 뼈를 끓이는 물 때문에 골목길엔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어요. 그 골목엔 식당 하나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그 냄새를 따라와서 저희 가게를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했어요. 첫날 엄마는 그런 분들에게 종지 그릇으로 하나씩 대접을 해드렸어요. 오늘 처음 끓인 거라 아직 안 우러났어요. 내일부터 오시면 아주 맛있을 겁니다. 엄마의 상술은 대단했어요. 어차피 첫날은 잘 우러나지 않아서 맛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소금간만 해서 먹으면 아주 고소한 맛이 났었어요. 다음날 새벽부터 우리 가게는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엄마는 어제부터 끓인 뼈국물에 통감자를 하나씩 넣어서 일명 감자탕을 파셨지요. 아마도 감자를 통으로 넣으신 건 국물을 조금 주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런데다 그 당시엔 쌀이 귀해서 밥을 내놓을 수 없으니 쌀 대신에 감자를 넣어주셨던 거지요. 가게는 금방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역 앞이고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온 사람들은 싼 가격에 한 끼를 때울 수 있으니 아주 좋아하셨어요. 엄마는 골목길의 주인분들이나 언니들에겐 따로 고기를 빼놨다가 서비스를 주시기도 하셨지요. 조용한 골목이 우리 때문에 시끌시끌해져서 쫓겨날까봐 두려우셨던 거지요.
하지만 우리 가게가 맨 끝에 위치해 있어서 홍등가들도 덩달아 장사가 잘 되었어요. 우리 가게를 오려면 홍등가를 다 지나서 와야 해서 다니는 손님들이 우니 자연스럽게 골목이 활기차졌지요. 그렇게 몇 달을 정말 눈코 틀 새 없이 바쁘게 지냈어요. 엄마는 연신 싱글벙글 하시며 이렇게 벌면 우리 금방 부자가 될 거라고 좋아하셨지요. 그러던 때에 드디어 아빠가 나오게 되었어요. 취객이 어두운 곳에 누워 있었던 것이 정상 참작이 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나신 거지요. 아빠가 풀려나자 엄마는 아빠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우셨어요. 말은 큰 소리를 쳤지만 그래도 못 풀려나실까봐 정정긍긍 하셨겠죠.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고 며칠 후부터 엄마는 끙끙 앓아 누우셨어요. 몇 달 무리하게 몸을 쓴 게 아빠가 돌아오고 긴장이 풀리자 한꺼번에 피로감이 찾아와서 몸살이 걸리신 거죠. 그날부터 우리는 엄마를 뺀 온 가족이 다 가게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엄마 어깨 너머로만 보던 일들을 직접 한다는 게 쉽지 않더군요. 하물며 참 사람 입맛이라는 게 신기해서 며칠 지나자 손님들이 여기 주인 아줌마 어디 아프시다냐? 맛이 예전 맛이 아니여 하시더군요. 평소에 자주 오시던 단골분들이 그리 말씀하시니 아빠는 좌불안석이셨어요. 네네, 몸살이 심하게 걸려서 누워있어요. 며칠만 참아주세요. 제가 맛을 내보려 했는데 참 쉽지 않네요. 아빠는 사람 좋게 웃으시면서 사람들을 상대하셨지요. 아니 누가 이런 뼈를 가지고 오래. 민주 아빠 이 뼈 사온 거지. 내가 돈이 없어서 뼈를 주워 온 줄 아나? 이렇게 고기 많이 붙어있는 뼈는 잘 우러나지가 않아. 그리고 아니 핏물도 안 빼고 통째로 넣는 거야? 연주야, 너 엄마가 옆에서 하는 거 다 봤잖아. 아유, 아주 가게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만. 엄마가 드디어 일어나신 겁니다. 새벽부터 가게는 엄마 소리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그렇게 우리 가게는 다시 활기차지기 시작했지요. 아빠도 집행유예로 당분간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가게가 바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다 가게에 매달려 일을 도왔지요. 지금 저도 식당을 하는데 아마 그때 엄마한테 몸으로 배운 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장사라는 게 참 생각할 것도 많고 특히 주변에 사 먹으러 올 사람들에 대한 정보력이 중요하지요. 엄마는 전에 장사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정말 타고난 장사꾼이셨던 거죠. 허름한 골목 끝 건물에 식당을 차릴 생각도 하고 그 식당에서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하루 종일 끓여서 냄새가 퍼지는 뼈국물을 우려내고 주변에 영세민들이 많이 사니 최대한 싸게 한 끼 먹을 수 있는 감자탕을 개발해 내신 거죠. 아마 제가 알기론 이런 통으로 감자를 넣어준 뼈국물 감자탕은 저희 집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꽤 세월이 흘러 기차를 타러 갔다가 허기져서 들어간 골목길에서 엄마가 끓여주던 뼈국물 감자탕이 있는 것을 보고 아주 반가웠던 적이 있었네요. 이런 기쁨도 잠시 드디어 건물이 재개발로 허물어지게 되었어요. 기차 역사를 더 크게 짓는 재건축도 함께 진행이 되는 큰 규모의 공사였지요. 우리는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어요. 엄마는 가게를 일찍 닫고 매일 가게를 보러 다녔어요. 몇 달 동안 장사가 잘 되긴 했지만 싼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 놓으시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어려움을 닥쳐보자 만일을 위해 항상 비상금을 챙겨 놓으시는 것이 생활화 되셨지요. 그러던 중에 우리는 근처 터미널의 꽤 큰 식당으로 가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버스 터미널 내에 있는 식당이라 꽤 비쌌지만 아빠가 근무하던 곳으로 아빠를 저렇게 만든 책임도 있다며 사장님과 단판을 지어서 싼 가격에 가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기사분들 식사를 원가만 받고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우리는 덩달아 건물에 있는 옥탑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흔들리는 건물에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진 방안이 처음에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만 쓰는 옥상은 운동장만 했어요. 비교적 적은 방에 비해 제법 큰 터미널이 있어서
터미널 옥상은 그야말로 운동장만큼 컸어요. 여기는 제가 학교를 들어가면서 애들의 전용 놀이터가 되었지요. 마음대로 뛰어놀아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공놀이를 할 수 있을 만큼 컸기에 학교가 끝나면 항상 우리 집 마당에 아이들이 가득했지요. 엄마는 새로 얻은 가게에서 한밥집을 했습니다. 기차역 건설을 하느라 쫓겨난 것처럼 그 당시엔 건설 붐이었습니다. 사방군데가 허물고 새로 짓는 공사를 하고 있던 때였지요. 엄마는 그런 것을 노려 한밥집과 백반집을 겸하는 식당을 하셨습니다. 한밥집의 매력은 바로 참이었어요. 점심은 인부들이 직접 와서 먹지만 매일 오전 오후 참은 직접 배달을 해주었지요. 하지만 마땅히 참을 할 만한 것이 그 당시엔 없어서 다른 가게들은 감자나 계란 등을 삶아서 보내거나 했지요. 그런데 엄마는 여기서도 탁월한 상수를 발휘하셨어요. 참 가격을 올려받으면서 라면이나 국수, 냉면 등을 배달해 주기 시작했지요. 공사장 측에서는 식대가 올라가서 우려는 됐지만 인부들에게는 인기가 만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공사를 하는 팀도 있지만 위장이나 철골 등 한두 달만 십장의 지휘하에 공사를 하는 팀들이 있었는데 엄마는 아예 이 팀을 목표로 하셨지요. 이분들은 전문가분들이라 다른 노동자들보다 임금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일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엄마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장사를 하셨지요. 정말 억척 같은 분이셨어요. 남들은 감자 먹을 때 옆에서 라면이나 국수 등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공사장에는 금방 우리 식당이 유명해졌습니다. 엄마는 비록 단가는 올렸지만 면과 국물을 따로 가져다가 놓아서 면이 불 염려도 없고 시킨 양보다 항상 넉넉하게 보내주어서 10인분을 시켜도 15명이 넉넉히 먹을 수 있었지요. 우리 온 가족은 학교 가기 전에 새벽 참을 나르고 학교에 갔다 와서 친구들과 함께 참을 나르고 다녔습니다. 조그마한 아이들이 참을 가지고 와서 아저씨 만나게 드세요 하면 아저씨들이 항상 웃으며 아고 벌써 밥때가 됐나? 하시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그 식당에서 꽤 오래 지낸 것 같아요. 비록 집은 우리가 커가자 이사를 해서 가게 근처 주택으로 들어왔지만 식당은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도 계속 하셨지요. 식당에서 번 돈으로 저희 삼남매를 모두 대학에 보내셨답니다. 정말 억척 같은 분이셨지요. 하지만 아빠는 식당하고는 영 맞지 않으셨어요. 버스 기사를 했던 것처럼 밖에 다니시기를 즐기시던 분인데 식당에 갇혀 있으시는 게 얼마나 고역이셨겠어요.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사업을 하려고 이런저런 일들을 벌이셨지요. 그런데 참 세상이 어려운 게 아빠는 하는 일마다 다 잘 안 되었어요. 땅을 사서 건물을 올려서 팔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부지가 병원 부지로 묶이지를 않나. 그 당시 오락실이 붐이어서 오락실을 차렸는데 하루아침에 도둑을 맞지를 않나. 농장을 하셨는데 홍수가 나서 2년이나 키운 화훼가 다 못쓰게 돼버리질 않나. 참 하는 족족 운도 없으셨습니다. 엄마는 그때마다 아빠 탓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오히려 그래도 뭐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다행이다라고 하셨지요. 아빠는 정말 성실했는데 참 운이 따르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그런 아빠들 믿었던 거지요. 우리를 다 키우고는 어느 날 식당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거의 평생을 바친 가게인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 거죠. 마침 식당도 잘 되지 않던 때였어요. 버스 터미널도 대수가 줄어서 유명무실해지고 주위에 더 이상 건축을 하는 건축품도 없어서 그냥 이제 동네 아저씨들의 사랑방이었죠. 저희가 나서서 엄마를 만류해 식당 일을 그만두게 하였어요. 그만 좀 쉬시라고. 아빠 손잡고 여행도 다니시라고 했어요. 평생 일만 하셔서 언제 여행 한번 편하게 가보지를 못하셨지요. 우리 남매들은 돈을 모아서 제주도로 부모님 여행을 시켜드렸습니다. 언니네와 함께 보내드렸지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지요. 하지만 엄마의 인생은 항상 고됨의 연속이셨어요.
제가 애들 둘을 데리고 이혼을 하게 되었지요. 주식으로 전 재산을 다 날려먹은 남편이 행방불명이 되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강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평생 봐온 게 식당 일이라 아이들과 먹고 살기 위해 자그마한 식당을 하나 냈습니다. 엄마는 아이고 우리 막내 불쌍해서 어쩌나 하시면서 나오지 말라는데도 매일같이 식당에 나오셔서 일을 하셨어요. 제가 제일 불효자였어요. 그 늙으신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낼 때까지 함께 일을 했어요. 요양원에 처음 넣어드리고 온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갑자기 치매가 오셔서 우리들도 오락가락 하시는 엄마를 위해 의사 선생님이 입원을 권유하셨지요. 그냥 방치하면 더 악화된다고, 체계적으로 치료를 하면 상태가 악화되는 것은 늦출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처음에는 절대로 안 간다고 떼를 쓰시더니 병원으로 가자 이내 체념하신 듯 침대도 편하고 좋다고 하며 저한테 어서 가서 애들 밥 주라고 하셨지요. 그런 엄마를 놓고 오는 내내 저는 지하철 안에서 펑펑 울었네요. 하물며 그 뒤로 코로나가 와서 면회도 잘 안 되고 매일 요양원에서 보내주는 사진 한 장으로 엄마 모습을 볼 수 있었답니다. 사진 속의 엄마는 항상 밝게 웃고 계셨어요. 엄마, 하늘나라 가서는 일 많이 하지 말고 먼저 가신 아빠 찾아서 둘이 손 꼭 붙잡고 좋은 데 많이 놀러 다니세요. 엄마 사랑해요. 막내딸이 엄마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요.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이런 위기쯤이야 우리는 언제든 버티고 넘어왔던 힘이 있잖아요. 다들 힘내서 이겨봅시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